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예, 지난 주말 세계 정시가 약세 국면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정시가 계속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 약세 국면에서 심란해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휴일이지만 안도 방송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 투자 전략을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주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한 종목이면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유도해서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결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오리무중입니다. 러시아가 뭐 우리는 의도가 없다 그러고 슬쩍 뒤로 물러서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 바이든은 다시 요게 쇼다 이렇게 또 분명히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 정시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죠.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푸틴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 나스닥 차트 뭐 S&P 500이나 다우도 비슷한 모양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나스닥이니까 나스닥 차트 보면은 모양이 훨씬 더 뚜렷하지요. 이 패턴이 기술적 분석가들이 주로 보는 패턴이 이 약세 국면으로 본격 진입하는 헤드앤드 숄드 이 산봉우리 모양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죠. 그래서 작년 요 왼쪽에 뭐 작년 초 차트 모양 작년 초에도 연초 시장이 많이 흔들거렸습니다만은 이 차트 모양 패턴이 우상향하는 강세장 연장 패턴을 만들어서 연중 내내 강세장을 이어갔죠. 그런데 원래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강세장 패턴이 아니고 약세장으로 꺾이는 패턴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제 트레이더들, 차티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차트 그림을 보고 매우 공포스러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벨이 울리고 대포콘 3 발동. 이거는 군대에서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는 대포콘 3가 발동돼 있을 거예요. 이 나토군에도 마찬가지고 미군에도 유럽 주둔 미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태.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는 건데 이 주식시장도 지금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으로는. 이 트레이더들이 매매자들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 뭔 비상대책이 뭔데? Do something, do anything, 뭐라도 해봐. 이게 트레이더들의 비상벨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돼. 비상벨이 울렸으니까. 그래서 비상구로 마구 달려가는 게 공포 매도죠. 패닉셀. 근데 공포 매도 하면은 비상벨이 울리고 난 다음에 비상구로 마구 달려나가면 거기 다 뭐 밟혀 죽고 막혀서 나가지도 못하지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포 매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온갖 뉴스가 불안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뭘 어떻게 하지? 이 푸틴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읽으려고 해요. 푸틴이 아마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이란 그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천연가스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뭐 러시아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음모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볼 때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가고 천연가스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개싱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트레이딩의
대비책이죠. 그래서 뭔가 차익을 얻으려고 거기서 약세장에서도 돈 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까지 겹쳐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겹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다가 물가 인상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본격적인 금리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또 대비책이 있잖아요. 트레이더의 대비책. 인버스 사면 되죠. 약세장 배팅하는 거. 선물 매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서 투자 수익을 역으로 올릴 기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죠. 최근 동향은 또 스태그플레이션 ETF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군요. 모 투자은행에서.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섹터.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안전자산 금. 또 부동산으로 또 몰리게 될 그런 가능성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 ETF 이렇게 이런 부채가 또 상장시켜서 이게 돈을 또 끌어모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천연가스 차트 과거 차트 보니까 뭐 이렇게 지금 가격보다 2배, 3배 마구 천정부지 올랐던 때가 있었다. 이게 이제 계속 가면은 그렇게 안 올라가겠느냐. 그걸 예상해서 기대해서 이제 ETF 만들어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차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과거 경험을 참고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다라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요.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한 그때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상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그 친러시아 뭐 주민투표 실시하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크림반도를 갑자기 병합해 버렸어요. 2014년도 초부터 난리 났습니다. 유럽이 뭐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오는 뭐 송요관 가스관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 온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뭐 전쟁으로 확산되고 지금과 똑같은 그 불안 분위기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 한 7년 되니까 또 새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또 재발하니까 그때 얘기가 나오고 그때도 이랬다고 또 이제 과거 얘기 이제 나오죠. 그동안 또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천연가스가 핫 이슈가 됐던 천연가스가 2014년 연초에 바짝 올랐다가 그 올라간 가격이 뭐 지금 가격하고 비슷하네. 그러고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합병해놓고도 철수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굳히기로 돼가 있는데도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뭐 별일 없네 하고 쑥 내려가서 그동안에 7년 동안에 완전 잠자고 있었죠 또.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또 벌떡 일어나서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이러다가 다시 또 언제 시간 가면은 흐지부지 되면은 이때 꼭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뭔가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가 사실상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항상 뒤늦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이 모멘텀이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전략은 단순 무식 투자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 법석을 떠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는 게 병이에요.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죠. 그 유명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버핏. 단순 무식 투자 전략이에요. 사실 우리말로 붙이면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걸 이 사람이 수십 년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혼자만이 그 고고하게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들은 트레이딩,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이 말이 귀에 잘 안 들리죠. 근데 이 단순 무식 투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냥 빠져 죽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이
가만히 있는데도 최근에 보세요. 이게 지금 최고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 시장이 헤드앤더숄더 아까 모양 봤죠? 헤드앤더숄더로 꺾이고 있는 동안 이거는 지금 우상향으로 치올라고 있어요. 버크셔 스웨이는 뭐 유명한 지주회사, 버핏의 지주회사죠.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크 이노베이션 ETF 이게 혁신 성장 ETF죠. 대표적인 고성장 기술주를 모아가지고 ETF 만들어가지고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스타가 될 정도로 성과가 좋았는데 이 성과를 지금 이 지주회사 버크셔 스웨이가 능가하고 있다. 지금 완전히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ETF, 아크 ETF 보면은 완전히 뉴스타였어요. 그런데 원래 들어와서 원전 연초부터 완전히 고점에서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추락하는 거죠. 그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신속하게 잽싸게 스마트마니 아주 영리한 자금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부각을 받았던 이 펀드가 죽음과 키스를 앞두고 있다. 키스 오브 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 혜성같이 등장한 스타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캐시 우드가 뭐 돈나무 아줌마라고 뭐 이름 뭐 속칭 이름까지 붙이고 있더만요. 근데 이 보세요. 이게 뭐 사망 직전에 있어요, 이제. 그 단순 무식 투자 전략한 이 사람이 지금 또다시 올라서고 있다. 이 버크셔 스웨이가 이 지주회사잖아요. 버크셔 스웨이는 이 지주회사 주로 전통적인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 안정성장주라고 하죠. 매우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하는 기업들로 구성하고 있는, 말하자면 우량 기업 위주로 한 30개 종목, 뭐 우선 늘어나서 더 늘어나지 모르지만 한 30개 종목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 종목이 평생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동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 투자야. 이게 샀다 팔았다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이런 위기가 와도 이겨내잖아요. 이 사람이 2014년도에도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2013년도 크림반도 합병으로 유럽이 온통 전쟁 위협이 있었을 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이 차트, 이 주식, 이 지금 그림자 놓은 차트가 버크셔 스웨이 주가 차트고 요 자주색 요게 S&P 500 비교 차트예요. S&P 500을 훨씬 능가하고 있고 2014년도 한 해 동안도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올라가지? 기업이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 우수한 투자 전략이고 지금 대체할 투자 전략이면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더만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 있대요. 무위의 도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최고 인생 전략이다. 아마 워렌 버핏이 이 사람을 이 도덕경을 읽었나? 그래서 중국의 이 속담 격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이게 도덕경에서 나온 격언이래요. 부안회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3000년 전에 이미 얘기해놨대.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럼 버크셔 스웨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미국 주식 좋아하는 서학개미들은 뭐 버크셔 스웨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서학개미들 돈통 뭐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뭐지? 그럼 근데 나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이 한국의 지주회사 대표적인 지주회사가 LG잖아요. 지주회사 재벌 회사들 많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지주회사가 LG 아닙니까? 근데 LG 주가 보세요. 버커셔 스웨이가 15년, 2005년부터 쭉 연장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15년 되나요? 이 투자 수익률이 한 400% 돼요. S&P 500이 한 280, 한 300%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간 이 세계 최고 버크셔 스웨이 투자 수익률이 400% 밖에 안 돼요. 느리지만은 천천히 계속 우상향 이만큼 해도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우수한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 1년에 400%뭐 나오는 거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1년에 400% 먹으려고. 근데 이 사람이 15년간 400%인데 이 세계 최고야. 근데 LG를 똑같은 이 스케일로 딱 해보니까요. LG가 최근까지 600% 주가 수익률 600%야. 그러니까 버크셔 스웨이보다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계열 분리한다 그러면서 일부 계열사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한 350%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 이것은 좀 왜곡된 것 같고 이게 제자리로 가면 아마 최근에 500%, 600%이 정도가 적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최근 떨어진 걸로 봐도 뭐 350% 거의 버크셔 스웨이 버금가요. 장기적으로 보니까 LG가 뭐 평생 가지고 있어도 안 오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또 몇 년간 뭐 횡보할 때도 있었어. 그러나 결국은 15년간 길게 연장해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버크셔 스웨이하고 거의 비슷해 수익률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선주로 보니까 이건 뭐 최근에 계열 분리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해도 600%. 그전에는 뭐 800, 700%가 넘었네. 주가도 이렇게 오르고 배당도 매년 3% 이상 주고. 그 LG는 배당을 아주 주주한테 잘 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범 회사예요. 그래서 이미 이 LG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LG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지주회사, LG 지주회사는 LG 계열사로서 뭐 LG 화학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 LG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보다 더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은행주, 또 다른 LG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게 다 분산돼 가지고 지주회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월요일날 내일은 이 한 종목이면 충분하지만 이 한 종목이면 충분히 대비되고 뭘 할 필요가 없지만 좀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점검을 해보고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기회를 또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 현재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혼란스러워할 때 더 인파워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략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어드밴스된 전략을 내일 보기로 할게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